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네. 그리고 조동건 학생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미리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 진행한 벌칙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네, 저는 이번에는 제가 세 문제 이상 못 맞추면 엽사를 세 장을 찍어 오겠습니다. 엽사요. 어떤 엽사예요, 근데? 최대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네. 만약에 재미가 없으면 그 네. 다음 주에도 또 찍어 오는 걸로. 오. 예, 애프터 알겠습니다. 서비스가 있는 엽사. 계속 재미없다 하면 계속 찍어오는 거네요? 그렇겠죠? 오, 네. 예. 앞으로 방송 마지막마다 이것을 보게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죄송합니다. 네,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부 시작해볼까요? 다 같이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톡방이 열렸는데요.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읽어주세요, 한번. 단톡방 스터디를 이제 마지막으로 빠지게 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군요. 9시 출근이라면 어디에 뭐 취직이 됐거나, 취직이 아니면 됐거나 인턴이 됐거나 오, 축하할 일이네요. 축하할 일. 승기 예. 학생 축하해요. 자, 좋은 의미로 이렇게 계속 나가주길 바래요, 진짜. 정말로. 예, 그래야죠. 왜냐면 취업 스터디니까 취업이 돼야 되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도 8시에 학생들이 다 모였네요. 그러게요.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먼저 톡방 퀴즈 규칙 말씀드릴게요. 네. 문제가 나간 이후 몇 초 이내? 3초 이내. 야. 5초 이내. 3초 이내? 5초 이내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5초 이내. 몇 달 했는데 아직도. 네. 네,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저희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네. 시아쌤 힌트 좀 부탁드립니다. 참 공허하게 들리네요. 네, 정말. 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슬람교에서 단식과 재개를 하는 달, 이슬람력의 9번째 달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식사, 흡연, 음주, 성행위 따위를 금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첫 번째 문제부터 너무 쉬운 문제가 나온 것 너무 쉬운 거 같아요. 아닌데 너무 쉬운 거 진짜. 자, 5초 카운트 들어갈까요? 정답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또 틀리는 거 아닌가? 아닐 거예요. 이거는 틀리지 않을 네, 거예요. 정답. 정답, 네. 라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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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답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근데 정말 많이 있네요. 흡연도 포함되는 거였군요. 흡연도 그렇고요. 해가 떠 있을 때는요. 네. 물도 마시면 안 되는 게 원래 라마단이에요. 그 정도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라마단 기간에 테러가 일어나서 이슈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라마단이라는 게 좀 주목을 받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이 끝난 1955년 이후 땡땡땡땡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기를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시기에 공통된 사회적 경향으로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쉽게 생각해도 되는 문제인가요?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초 네. 카운트? 네. 알겠습니다. 틀리는 건 아니겠죠? 5초 카운트 주세요. 4, 3, 네, 정답. 정답, 베이비 붐. 베이비 붐. 베이비 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대단하네요. 이번 연도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저기 보세요. 1955년 이후 베이비붐이니까 예. 55년, 56년생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 2016년 때 저분들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한 60살 정도가 돼요. 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은퇴할 시기가 된 거죠. 네. 저분들이.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러시가 돼 버리니까 은퇴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은퇴하신 분들이 할 일들이 이제 그것도 이제 베이비붐 시대는 너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저런 부분이 계속 이슈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이비붐 대단하군요. 세대가 이제 실버층이 되니까 이 네. 실버층을 공략한 사회적인 뭐 물건들을 상품이라든가. 만들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서비스라든가. 같아요. 예, 예. 상조 그렇군요.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예, 나오고.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대 비즈니스 전문 SNS 땡땡땡땡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랑, 이것도 아는 거예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힌트를 주십시오. 파랑. 파랑. 파랑색.
그게 그겁니까? 네네네. 네네네. 이것도 파란색이고 이것도 파란색이고. 어떤 파란색인가요? 그냥 그건 파란색은 어떤 파란색? 블루, 새파란색. 블루. 새파란색. 우리 SNS가 서로 연결된다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연결된다는 의미가 강한 곳이죠. 그러면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그럼 저는 MC 찬스 쓰겠습니다. 네. 네. MC는 둘 중에 누구 쓰겠습니까? 전 재환이 형 쓰겠습니다. 네. 자, 저는 페이스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5초 카운트 주시고요. 저로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믿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링크드인. 네. 정답입니다. 그렇죠. 맞춰주면 안 되는데. 한국은 저런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공채 시장, 한국은 공채잖아요. 특채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이력서를 작성해 놓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 프로필을 작성해 놓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좀 맞아라고 하면 또 연결을 해가지고 네. 구인구직이 일어나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채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링크드인이 정말 굉장히 그 채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얼마 안 남겼잖아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앞으로 7개월 있다가 나를 링크드인에서 보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데 최근에 MS에 인수가 됐어요. 네. 31조 원에. 네, 그래서 지금 엄청난 가격에 인수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최근에 좀 그 얘기가 이슈가 됐고요. 한국도 앞으로 특채 시장이 열리면 링크드인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세 문제는 다 맞췄고 다섯 네. 문제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알겠습니다. 풀어볼게요. 정부에서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도 불립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알 것 같습니까? 대단하네. 우리 도곤 학생이 달라졌어요.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달라졌어요. 네,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 네. 뉴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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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오늘 굉장히 순조롭게 맞추네요. 그러니까요. 오호. 뉴스테이는 최근에 전세란 때문에 계속 아. 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파트를 지을 때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아파트 지을 때 보조를 해주고 자 대신 니네가 앞으로 전세 주거나 임대를 줄 때는 이 정도를 넘으면 안 돼라고 아예 의무 임대 기간 8년 정도 준 다음에 5% 이하의 어떤 상승률,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을 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정부랑 같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뉴스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불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네요. 그러게요. 마저 풀어볼게요. 총을 마구잡이로 쏜 후 총알 구멍이 몰려 있는 곳을 중심으로 관역을 그리는 이야기를 상상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우연히 발생한 사건에 주목하여 인공적인 질서를 만들어 필연으로 해석한다는 인간의 논리적 오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아예 감조차 안 오죠? 좀 헷갈리는데. 헷갈려요? 뭐랑? 휴리스틱 생각했는데. 휴리스틱? 앞에 힌트. 미국 지명이 들어가요. 미국 지명이요? 전기톱 살인 사건으로 유명한 텍사스. 곳에 텍사스. 네. 땡땡땡. 의 오류. 문제를 잘 읽어보면 그러게요. 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네네. 총과 총알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그거에 사람 뭐라고 관련된- 합니까? 총 쏘는 사람이요? 총잡이. 글 잘 쓰는 사람 명PD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총을 잘 쏘는 사람? 총을 잘 쏘는 사람. 네. 명사수.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맞다. 일단 네. 대답해주세요. 텍사스 명사수의 오류. 굉장히 자신감 없게 대답했는데요. 주간제법. 어렵긴 할 거예요. 어려워요. 다른 문제를 내주세요. 다른 문제 내주신대요.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찝찝하긴 한데 오늘 결국 또 5문제를 맞췄어요. 네. 대단합니다. 오늘 어땠어요? 부끄럽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이럴 때 출연료 받는 보람을 느껴요. 네. 자, 자, 오늘 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텍사스 명사수의 오류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뭐 저런 부분도 나오고 또 뉴스테이도 나오고 해서 좀 섞여 있긴 한 라마단 같은 거 섞여 있기도 해서 네네네. 좀 전반적으로 재밌었던 문제 같아요. 오늘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스타벅스 군장병 무료 커피 증정, 그리고 부산 지하철 여성 전용카 운행 등을 놓고 남녀 모두 성차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사건, 사고로 부각된 성차별 논란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도굴 학생은 성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있나요?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성차별을 그렇죠. 당한 경험 그런 아니면 기억은 목격한 적 목격한 거는 뭐 몇 번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령 뭐 이런 거잖아요. 넌 남자가 왜 이것도 못해? 아니면 또는 넌 여잔데 왜 이렇게 행동하니? 약간 이런 정도? 네. 그 아니면 정도. 뭐 온라인상에서 뭐 이런 댓글 같은 걸 보면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네, 사실 이 성차별 문제는 정말 오래된 일인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논쟁이 많아진 이유 네. 뭘까요?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정말 정신병자의 지시다로 그쳤어야 되는데 여혐 논란. 왜 하필이면 여자냐. 네. 그 이후 또 뭐 수락산 60대 여성 살인 사건도 있었고요. 사패산 그 여성 등산객 그런 것도 있어서 여자들이 어떤 그 연약한다는 그런 여자들 그럼 왜 하필 여자만 공격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여자 혐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반대로 남자 혐오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때보다도 좀 더 이 남녀 성차별에 대한 논란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일단 두 개의 기사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기사 살펴볼게요. 네, 군무벅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군대 버스입니까? 군대, 군인 플러스 네. 스타벅스를 합친 겁니다. 버스군요. 네. 아하. 스타벅스 군인 공짜 논란이라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요. 일부 남혐 사이트 회원들이 스타벅스의 군장병 커피 증정 이벤트를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논란이 된 스타벅스 이벤트는요. 스타벅스에서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대통령 특별 휴가로 매장을 방문하는 56만 명 군장병에게 오늘의 커피 3,800원짜리 있거든요. 요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 이벤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이 이게 뭐냐, 왜 한마디로 이제 스타벅스 하면 김치녀 해가지고 남자들이 여성을 비하할 때 많이 그 네. 스타벅스에서 이걸 들고 있는 사진 맞아요. 이런 것들 가지고 했는데 너네는 왜 그런 걸 먹냐 이렇게 된 버린 거거든요. 요게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바로 알아볼게요. 네, 그 두 번째 기사는요. 그 지하철 여성 전용칸을 운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인데요. 기사를 보면 부산시 산하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2일부터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운행하는 지하철의 중간 한 칸을 비워서 여성만 타는 여성 배려칸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라고 일부 누리꾼들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타면 뭐 그런 성추행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기분 나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또 반대 여성편에서는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각종 성범죄 표적이 되는 여성들에 대한 작은 배려마저 역차별이라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반박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기사를 네.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무벅스 벌써 작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미국 기업인 스타벅스가 왜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됐을까요? 뭐 딱히 미국 기업이라기보다는 여러 기업이 동시에 같이 한 거거든요. 네. 일단 대통령 특별휴가라는 게 작년에 그 추석을 맞이해서 그 군장병 56만 명한테 예. 1박 2일로 휴가를 주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 기업 64곳과 브랜드 90개가 특별 휴가를 받은 장병들한테 할인을 한다든가 쿠폰을 제공하는 식으로 여기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른 데도 했지만 왜 스타벅스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했듯이 스타벅스가 그동안 네. 그 허영심 많은 여성의 상징처럼 그렇게 좀 이용되어 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군인들이 그걸 하면 말이 안 된다. 어떤 그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해서 좀 이의가 제기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도굴 학생은 그 군필자로서 이제 군무벅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성대성의 대결 구도로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군인의 사전적 정의를 봐도 이렇게 전시에 이제 나라를 위해서 나와서 전투 상황에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돼 있지 남자라고 돼 있지는 않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군대 안에 이제 여군들도 엄청 많고 한데 굳이 이걸로 이제 뭐 군무벅스라는 그런 논란이 일어날 필요가 있냐? 오히려 희생하는 군 장병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격앙되네요. 근데 네. 사실 저렇게 사실 그런 차별이라든가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 이렇게 있는데 저는 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거를 덮어두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개그 콘서트 같은 데서도 끊임없이 여성은 이래 남성은 이래 그런 부분들을 갖고 개그 소재로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건 분명 그런 인식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좋은 그 어떤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서 문제 인식을 일단 정확히 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도그라스 어떻게 봤어요? 네, 두 번째 기사에서 네. 제가 꼽은 키워드는요. 차별인데요. 차별. 네,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말 그대로 차별이잖아요. 네. 뭐 남성 역차별, 여성 차별, 장애인 차별, 성소수자 차별 등등.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차별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생산적 담론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그냥 서로 비난하고 싸잡고 이렇게 싸우고만 있는 상황이 너무 진짜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이제 언론에서 좀 이런 거를 잘 뭐 조정하는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사실 보도를 하든지 통해서 좀 잘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하철 여성 전용칸 문제인데요. 남성들이 역차별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시행이 된 이유를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시행된 이유는 간단한데요. 그 임산부와 또 유아와 같이 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네. 실제로는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출퇴근 시간이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분비되잖아요. 네. 한마디로 좀 성추행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하철에서 여성들이 표적이 되기 쉬우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시행을 했던 그 이유가 있었죠. 아, 이게 또 이유를 들어보니 또 차별이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두번 학생? 저도 이 그 전용 칸에 대해서는 차별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못 해봤는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저도 뭐 이렇게 2호선 강남역이나 이런 퇴근 시간대 이렇게 여성분들 이렇게 있으면 네. 핸드폰 만지기도 굉장히 괜히 신경 쓰이고 아,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오히려 그냥 이제 그 안전하게 그분들도 마음 편하게 그리고 저도 편하게 그러면 윈윈 전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중간에 한 칸이 있는 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끝쪽으로- 맨 첫 번째 칸이나 끝 칸으로 이동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심리긴 한데 그 계단을 올라갈 때 저는 이제 지하철한테도 모르는데 계단을 올라갈 때 이 위를 보고 가면 혹여나라도 그런 의심을 받거나 약간은 그런 게 민망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그렇죠. 바닥을 보고 걷는 게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이런 우리 모든 남자들의 네, 그렇죠. 사실 성차별 논란이 있었던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네. 그때마다 결론이 어떻게 좀 났죠? 그렇죠. 이게 만약 결론이 나서 명쾌한 어떤 해결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계속 이게 이럴 일 계속 없었겠죠? 논란이 되지 네. 않을 거거든요. 네. 사실 얘기를 잡자면은 정말 많은 그 논란들이 일어날 수 있는. 예.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선 논란만 일어날 뿐 아직은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다라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 성차별 논란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또 선생님께서 아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어렵죠, 진짜. 각자가 되게 네.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국가는 제도적인 어떤 방법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네. 것 같고요. 또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건 위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상사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직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갖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예. 또 저는 대중매체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개그 콘서트나 이런 데를 보면 여성은 항상 뭐 가방 사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예. 그렇게 딱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와 깔깔깔 웃고 지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게 이제 박혀 버리게 네.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대중매체에서 좀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아하. 필요하고요. 네. 집에서 또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네. 엄마 아빠 역할은 딱 저거다라고 보고 자라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 여자는 이것만 해야 되고 남자는 저것만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성차별, 남자는 이거, 여자는 이거 딱 그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다각도로 좀 그 노력을 해야지 네. 그나마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도적 측면과 또 인식의 개선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볼 시간입니다. 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 열어주실까요? 자, 문 주세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자잔. 짜자잔. 여대에서 의전원이나 로스쿨 등을 유치하는 건 결국 전문직에 대한 수요를 여성에게 조금 더 개방한 효과를 내게 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도원 학생 준비됐죠? 네, 차별이 그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맥락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차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문직 진출에 있어서 이게 사회 문화적으로나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우선 전문 자격을 이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전문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여성 대 남성의 이런 성의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 자격을 가지길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전문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한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대 의전원이나 로스쿨을 남자라는 이유로 지원을 못하게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회에 대한 차별이자 그냥 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네. 기회 균등이란 면에서 네네. 이게 여대가 가져가면 가령 로스쿨 인원은 2,000명인데 네. 이화여대가 100명이란 말이죠. 네. 그럼 남자는 사실 남자한테 개방된 건 1,900명인 거예요. 여자한테 2,000명이 개방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선 그럼 이대 로스쿨에서도 남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치자면 여대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자면 그거는 지금 예. 그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그 네네. 남자도 받아야 된다는 건 여대 로스쿨의 그 정체성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네. 그냥 로스쿨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대도 그런 논리라면 여대도 네. 있으면 안 되고 그거 다 남자 받아서 그냥 대학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화여대가 아니라 이화대학교가 돼야 된다. 같은 논리잖아요, 지금.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는 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화여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무용 전공이나 이런 예체능 전공에선 남자 대학원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네네. 남자 무용수를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때부터 그 얘기가 네, 있었는데 저도 근데 그건 아닌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저희 때부터 기사가 계속 난 적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오보였던.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그게 맞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왜 전문대학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었네요. 끝인가요? 네, 뭐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 해주시면 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오늘 어려웠죠, 조금. 네. 문제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이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가 될 수 있으면 또는 이제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기업보다도 네. 실제로 로스쿨 초창기 때 네. 로스쿨 그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났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전문대학원이라는 게 의전원도 그렇고 네. 여대에 그 티오를 주게 되면 네. 이게 사실 전문직에 대한 수요는 똑같이 그 갈망하는데 여대에만 주게 되면 남자가 제한되는 효과가 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성차별 논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법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가지고 헌법소원도 걸고 했었는데 남자들이 네. 근데 여대라는 것은 여대의 특성이 있는 거고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 사회가 계속 남자 중심으로 많이 흘러왔기 때문에 여자가 그동안의 어떤 좀 불평등함을 더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은 맞다라는 그런 결론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의전원이라든가 로스쿨에서 여대가 유치하는데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은 뭐 한 번쯤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대에 대한 이런 논란들은 계속 있었던 거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냈습니다. 그러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실전이라면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요. 네. 그래서 이게 차별 철폐. 그동안에 차별을 당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차별에 가깝게 이렇게 좀 더 해주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논란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동의한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도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논리를 펼친 다음에 그 논리가 지금 여대를 없애야 된다는 쪽으로 가니까 좀 당황한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네. 그럼 중간에서 지금 못 잡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논리는 이건데 이거를 부정하자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간에 되게 이상하게 얼버무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아.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대의 그 존재 이유는 사실 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뭐 정답을 찾는다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좀 네네. 밝히고 논리적으로 어떤 일관성을 보여주는 게 네네. 좀 중요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원 학생의 이쌤의 평가 어땠어요? 진짜 네. 매번 들을 때마다 진짜 성장하는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이렇게 예. 배우고 가면은 이제 진짜 좋은 일자리를 찾을 거예요. 진짜. 예.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웠어요, 이게. 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쌤의 족보 함께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요거는 그 여러 기업들에서도 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성차별적인 행태나 관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개선책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는 문제를 내봤습니다. 두 태연 분의 씨는 어떻게 씨는 생각하세요? 몸이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성차별이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남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중 남고, 여중 여고, 그러니까 남녀공학 네. 이런 단어에 대한 모든 게 그냥 통합됐으면 좋겠는 약간 그냥 학교에 이게 남학교, 여학교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성을 너무너무나 이렇게 나타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학교라고 했으면 좋겠는 중학교 무슨 중학교. 근데 그러면 정체성이 그러면 그 여학교가 없어지라는 얘기요? 아니면 여자는 뭐 하는데 그냥 학교라고 예, 하지 그냥 않을까요? 학교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냥 너무 성이란 거, 그러니까 저의 관점에는 성별을 너무 중시하는 문화 또는 성별을 이렇게 좀 약간 나타내는 문화가 저는 조금 더 사그라들었으면 하는 네, 그 좀 정체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가치관도 좀 없어졌으면 하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 거요? 배우인데 네. 여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남배우는 없는데 여배우만 여배우라고 있잖아요. 하죠. 네네. 그런 거. 네. 교수도 여교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남교수라고 하진 남교수는 없어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자가 하면은 여자를 붙여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이게 제 말이에요. 예. 이게 제 말이에요. 정체성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게 많이 드러내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네네. 보미 씨는 우리 여배우이신 보미 씨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자가 대통령도 나오는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이 아직 좀 왜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육아는 남녀가 공동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죠. 네, 정정당당하게 아기의 아빠로서 육아휴직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또 여자가 또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원활하게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육아휴직 얘기를 꺼내서 원래 잘하네. 우리 도건 학생은 혹시 네. 저는 이렇게 뭐뭐답게라고 하잖아요. 저도 재환이 형이 예. 얘기한 것처럼. 남자답게, 뭐뭐답게로 여자답게. 요약할 때는 남자답게 여자답게 요약할 때는 어떻게 보면 성 역할에 대한 예. 그런 진짜 편견 또는 고정관념을 좀 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온유 학생, 명절에 주로 여자들만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이건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벌이 부부도 많아진 지금 달라진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집안일과 음식 만들기는 여자의 일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태수 학생, 네. 결혼할 때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공식. 요것도 좀. 남자는 집. 네. 조선시대 시댁으로 들어가면서 혼수를 해가는 관습이 변질이 된 채 지금껏 내려오고 있다. 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가정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며 대표적으로 육아휴직의 보편화, 출퇴근 시간 및 최저임금 현실화 등 국가와 기업의 진보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태연 학생, 성차별적 관습은 가정 내뿐만 아니라 사내에서도 관습적인 형태를 보인다. 그 성차별이 높은 회사일수록 직장 내 정수기 물통을 가는 것이 여성에 편준되어 있고 커피나 차를 태우는 형태이다. 이는 규칙적인 월별 성역할 문제의 담화나 강사가 직장 내 부서를 돌며 모든 부서 내 사원의 필참을 전제로 성차별 문제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통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혜 학생,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성차별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있어 최고 지위까지 올라가기 힘든 게 아닌가 싶다. 물론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여성들도 자신들의 능력을 키워야 함이 필요하다. 성평등에만 너무 안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진다면 더 높은 자리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인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자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태연 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이 아닐까 싶게 되게 어렵게 쓰긴 했는데 얘기를 보면 좀 인식, 그러니까 뭐 정수기 물통을 가는 거라든가 커피 타오는 건 여자 일이다, 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좀 구조적인 얘기를 한 건 다혜 학생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유리천장이라는 네. 문제를 지금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다룬 적도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여성으로 성공하기가 되게 힘들다. 뭐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거의 OECD 국가 중에 꼴찌에 가깝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다혜 학생을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려가지고 좀 인식 자체가 좀 넓은 그 시야를 가진 것 같아서 다혜 학생 뽑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혜 학생 그 베스트 댓글로 선정돼서 정말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우리 사회의 성차별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성차별 논란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도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게 남성과 여성은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이유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차이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인식하고 서로 그 차이점을 존중해주는 그런 식의 문화를 좀 만들어야지 서로 자꾸 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차별을 하는 그런 문화를 자꾸 하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서로 이제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니까요. 네. 그런 인식의 전환,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고 그걸 존중하자. 네. 이렇게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건 학생은 오늘 어땠습니까? 저도 이제 그러니까 혐오나 비난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 그다음에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남녀성 둘 다 이제 인식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네. 건전하고 발전적인 그런 담론이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지원자가 없어요. 그럴 리가요. 진짜 면접과의 없어요. 특징인데. 진짜, 그러면 진짜 없어요. 뭔가요? 저희가 지원자 되는 건가요?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마지막 방송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벌써 50회 가까운 지금 50회. 그런 녹화를 했다라는 거 의미 있습니다. 진짜 은근히 의미가 순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중간에 한번 특집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네. 그만큼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저희 생각. 인기가 있었나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아니면은 선생님이 아니 이 프로그램. 학생회장님은 둘 인기가 다, 둘 다. 분명히 있었고 삼촌도 분명히 네. 있었고 집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많이 좋아했고 학생들한테도 점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 아, 수업 네네. 듣는 학생들도 네. 몰래 몰래 챙겨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왜 몰래 챙겨볼까요? 그러니까 너무 본다 그러면 꼭 아부하는 것 같으니까 몰래 몰래 챙겨보면서 봤다는 걸 슬쩍 얘기하는 괜찮은 그런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 저희 학생 훌륭한 중에도 제자들. 한 명이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좋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움 많이 됐다고 얘기해서 네.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우리가 좀 요약 정리 진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분량이 많은데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우리는 다 더 이상 이런 지적 당하지 말고 그러죠. 그렇죠. 좀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오타가 이렇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오탈자와 공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건 좀 성의 부족, 대학 생활을 그냥 설렁설렁한 것처럼 좀 보일 수도 있고 배신감, 역효과죠. 자기를 표현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좀 해가 되지 않나. 불성실하죠. 이런 거 체크도 안 하고. 우리가 한번 오늘 총정리 차원에서 네네. 특집을 마련하고자 하니까 네. 어떤 것부터 진행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까지 자소서라는 코너를 가졌었잖아요. 자기 그쵸. 이력서에 대한 것도 받고 네. 또 자기소개를 어떻게 썼는지를 봤는데 몇몇의 학생들이 되게 의문을 갖더라고요. 면사 보면 면접을 봐야 되는 건데 왜 자소서를 보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면접과 자기소개서는 저는 한 몸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그렇죠. 그 부분부터 짚고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가 답변 내용이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보고 궁금해져서 그렇죠. 면접으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한 몸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독특한 말씀 많이 하시고요. 네, 우리 회장님.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뭐 현장에서 보게 되면 자소서를 잘 썼던 친구들이 면접도 잘 합격이 됩니다. 실제로.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일단 자소서나 이력서를 딱 보고 나서 느낌이 좋으면 이 사람도 왠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간과하고 면접만 하는 거는 좀 약간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질문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질문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그 신뢰도를 주는 측면에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면접도 사실 답변을 충분히 꾸며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저 말을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부분이 아마 자기소개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기소개서는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소서, 이력서하고 면접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고 또한 사실은 거의 저희가 하다 보면 늘 같은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오자라던가 공백 정말 같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같은 얘기를 한번 짚고 가자.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지적 당하지 말고 그러죠. 그렇죠. 네. 어쩜 1회부터 우리 14명 정도 만났어요. 근데 14 14명이 그렇죠. 다 똑같이 오자 얘기를 들었어요. 뭐 옷자라든가 네, 뭐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적이지 비슷했었습니다. 않다, 뭐 그렇죠. 빈 공간이 있다라는 등.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네. 우리 똑같은 얘기하기 지겹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몇 가지로 또 예쁘게 이렇게 추려주셨어요. 네, 네.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지원자의 첫인상 사진 얘기를 늘 했던 것 같은데. 네, 사진. 네, 사진 아주 부분 중요하죠. 중요하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원서는 한 페이지 나의 인생이 모든 게 축소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진이 첫인상도 결정을 하고 신뢰도 뭐 호감 이런 거 다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죠. 근데 그 사진 안에서 우리 생각.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했는지를 한번 얘기할게요.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 아 좋습니다. 멋있다. 네. 네, 해보겠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뭘 고쳐야 되는지. 사진이 중요하다. 그래서 뭘 고쳐야 됩니까? 표정이 너무 이제 그렇죠. 어두워 보이는 사람들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있었어요. 일단은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좀 표정이 좀 어두웠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표정을 좀 밝게 하고 그렇죠. 또 기간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3개월 이내에 사진을 붙여라 6개월 이렇게 아니고요? 되어 있죠. 3개월 보통 3개월 그렇습니다. 3개월. 근데 제가 그때 탈락자의 사례를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네. 은행은 그러니까 2번 지원하는 경우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뭐 은행 같은데 공기업 같은데 2번 지원하는데 은행은 신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돈을 다루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지원했던 거와 이번에 지원했던 게 사진이 똑같다. 이거는 거짓말을 한 거라서 탈락을 시킨다라고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기존 자료랑 네네네. 비교를 하니까 지난번에 한 거랑 이번에 한 게 같이 화면에 뜨는 거죠. 그런 은행도 하긴 요즘에 있습니다. 어떤 시대인데. 네. 그리고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좀 복장에 관련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좀 복장 관련해서 보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후드티를 입고 뭐 한다든지 그런 친구 있었죠. 뭐 가장 최악의 경우는 제가 이전에 뭐 소주잔을 이렇게 들고 했던 친구가 그런 있었어요. 거. 셀카 어디서? 그 자코리아 안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그런 사진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혹시 주류 회사에 지원하는 친구 주류 회사도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그다음 혹은 아니면 뭐 여자처럼 이렇게 뽀뽀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놓은 사람도 있고 엄청난 그 사진들이 진짜 많아서 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사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장을 베이스로 해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걸 좀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친구들은 취업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네, 좀 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의외로 그런 자기소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나는 천재다. 이런 튀고 식의 싶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과제를 내주거나 아니면 뭐 빨리 등록을 시켜라 할 때 그쵸. 사진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뭐래도 이제 등록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사진 먼저 해놓고 이제 나중에 찍은 사진을 올려놔야 되겠다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회사에서 내 이력서를 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진만큼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뭐래도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개월 이전 사진을 찍으시고 셀카 찍는 만큼 연습해서 자기 이력서 사진 제대로 갖춰 입고 그렇죠. 미소 짓고 찍어라. 네. 그렇죠. 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저희가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보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오탈자와 공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채용 담당을 하다 보면 자기소개서 그거를 뭐 이렇게 이만큼 쌓였어요. 여기서부터 저 천장까지. 뭐 10,000장, 100,000장 이거 기본이죠. 근데 그래서 노안이 빨리 왔다는 노안을 오긴 했어요. 그래서 다초점 렌즈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들여서 읽고 싶긴 하는데 100장 정도 뭐 일주일 시간을 주더라도 또 바쁜 업무 중에 또 해야 맞아요. 돼요. 그러다 보면 1분 30초에서 2분?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1분 정도? 근데 오타가 이렇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너무 띄어쓰기 끼워버려요. 실수. 그럼 기본적으로 사실 직장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혼나는 게 그거거든요. 오탈자. 너는 어떻게 상사한테 올리는데 또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런 거 체크도 안 하냐. 자소서가 그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시작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쵸. 거기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건 좀 성의 부족 그렇죠. 아닐까 그쵸, 생각을 그쵸. 합니다.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우리 또 학생회장님 지금 막 뭔가 얘기하시려고 그러시잖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맞춤법 검사라도 좀 많이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워드나 이런 한글 프로그램만 보다가도 좀 빨간 줄이 가 있는데도 빨간 줄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보내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정도만 체크하게 되면 좀 맞춤법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상에 보게 되면 좀 맞춤법 뭐 자동 검색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활용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도 가끔씩 또 활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끔씩 제가 쓰는 표현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이게 빨간 줄도 안 가 있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을 때에는 저는 반드시 뉴스 기사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비교적 이게 표현이 좀 맞고 안 맞고 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역시 확인했으면 어휘 좋겠습니다. 같은 것도 철저하죠. 뽑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글씨체는 어떻습니까? 글씨체. 글씨체는 모르게 선호하는 글씨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메일로 지원하는 이제 양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저장된 양식으로 좀 하면 되겠지만은 뭐 그게 완전 자유롭다고 했었을 때는 일단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좀 맑은 구딕체가 굉장히 좀 깔끔하게 보입니다. 난 그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더라. 네, 맑은 왠지 구딕체를 맑은이 나올 것 같았어요. 바탕체를 보게 되면 좀 약간 지저분한 느낌을 좀 많이 받고 맑은 구딕체를 쓰게 되면 좀 약간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이건 개인적인 어떤 제 차원이니까 폰트는요? 폰트는 보통 10포인트를 많이 쓰죠. 10포인트. 근데 내 회사에 따라서는 네. 좀 나이가 많거나 임원들 이런 거에 따라서는 뭐 거기서 11포인트, 12포인트를 찍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는 보통은 10포인트 정도를 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돋보기 쓰시면 다 보일 거예요. 네, 또 뭐 실수였던 거 말씀해 주실 그다음에 그 이력사항을 쓰는데 정확하지 못한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보면 졸업 예정일 이럴 때 날짜 기재가 뭐 틀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요즘 많이 쓰는데 발행 처적지 않은 사례도 그렇죠. 그때 있었죠. 그다음에 네네. 뭐 어떤 경력사항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좀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저희가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그 활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써야 된다 그런 얘기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특히 이제 직무가 가장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라 그러면 가장 딸 수 있는 그 맥시멈의 그런 자격증을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좀 땄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좀 많이 했었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문서 작성 능력 이런 거를 너무 겸손하게 보통이나 이런 거 네, 하기보다는 오피스 관련된 오피스 경우에는 관련된 조금은 거는 좀 그리고 오버하는 거짓이 경우가 아니다. 그렇죠. 이게 거짓이 아니다. 찔려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네. 잘함으로 하라 뭐 이런 거 네. 자신감 있게. 네. 네네네. 그건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약간 높여서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튼 빈 칸을 두면 탈락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빈칸이 있게 되면은 약간은 이 사람은 꽉 차 있고 이 사람은 꽉 차 있지 않게 되면은 이 사람 되게 뭐 대학생활을 그냥 설렁설렁한 것처럼 좀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노력해왔지 않던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특히 4학년 1학기 이전이라면 적어도 뭔가 내가 가장 좋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를 물어봤을 때는 일단 이력서부터 먼저 채울 생각을 좀 먼저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먼저 채웠으면 좋겠고 대내 활동을 쓰라고 했었을 때 이 교내 활동과 또 외부 활동을 너무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예를 들면 교내 활동 쓰라고 했는데 너무 외부 활동만 하게 되면 또 교내 활동 전혀 못 쓰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아니면 실제로 본인이 어떤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또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유연함을 좀 발휘해서 그런 칸을 더 많이 채워나갔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목표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좀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가면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을 텐데 여튼 네. 비우진 마라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그 자기소개서 할 때 소제목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소제목을 쓰는 아이들도 있었고 쓰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소제목을 쓰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어떤 저는- 실수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소제목을 쓰는 게 좋은데 소제목을 쓰다 보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한자성어를 쓰고 여기는 뭐 자기가 만든 카피를 쓰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좀 실수들이 좀 어느 정도는 있었죠. 좀 질서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준생들이 생각보다 거기다가 좀 너무 멋진 문구라든지 명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약간은 오히려
자기를 표현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좀 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네. 있는데 멋진 명언, 뭐 영화 대사, 뭐 그쵸. 이런 거 보면 기대됩니다. 이 친구는 좀 감각 있네. 근데 내용은 그걸 살리지 못하는 경우. 배신감 아니면 느끼죠. 네. 그다음에 관련이 없어요. 또 소재하고. 그런 경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쵸. 배신감, 역효과죠. 오히려 더 신뢰감 떨어지는 그럼 그런 여기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소제목을 잘 쓰는 방법, 노하우 하나씩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럴까요? 저는 일단은 신문 기사를 많이 보라고 얘기하는데 신문 기사의 제목들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본론에 있는 내용에서 가장 핵심을 끄집어내 가지고 제목을 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기 소개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따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것을 너무 이제 추상적인 표현을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열정 하거나 아니면 뭐 변은 이글수록 고개를 숙인다. 뭐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 어떤 가장 중요한 테마를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신문을 참고해라. 그렇죠. 신문 기자가 네. 됐다고 생각해라. 그렇죠, 그렇죠.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자, 삼촌. 네네. 저는 항상 좋은 제목이 제가 또 선호하는 제목은 그거인 것 같아요. 내용 안에서 가장 같은 중요한 데서 말씀하시는 그러는 건가? 거를 가장 같은 중요한 말씀. 특히 그 중에서 네. 그 따옴표가 들어간 문장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어떤 선배를 찾아갔더니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 그 선배의 조언은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게 제목으로 올라가면 한 학생이 은행을 찾아갔는데 선배가 은행은 자기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 이게 난 기억에 남았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따옴표를 올려서 아, 자기 합격을 관리를 했고. 잘해야 되는 땅. 그렇죠. 선배가 얘기한 게 기억에 남았으니까. 또 하나는 뭐 그 야쿠르트 회사를 지원하는 친구인데 어머니가 거기서 일을 하신 거죠. 그 아줌마라고 하죠. 네네네. 근데 자기가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양복을 입고 여기에 출근하는 걸 보면 내가 한이 없구나. 근데 그게 제목이 된 거죠. 한이 없구나. 한이 없겠구나. 한이 없겠구나. 네. 네. 이제 좀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옴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걸 안 쓰고 여기다 다른 제목을 붙이려고 그러면 붙이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에게는- 있는 따옴표를 그대로 해서 올리면 그쵸. 시간도 절약돼. 읽는 상대방한테 사람도 이해하기 관심을 쉽고. 소제목은 그렇게 갖게 해야 됐지. 되는 거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진짜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구체성. 그렇죠. 구체적으로 해라.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문의들이- 강조를 했어요. 문의가 막 들어와요. 어떤 구체성이 뭐냐? 구체성. 네. 예. 구체성이 뭐냐? 구체성은 어떤 실수를 하기에 우리가 구체성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그때 남녀간의 그 관계에서 한번 네.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네. 여자가 남자한테 물어보잖아요. 나 어디가 예뻐? 그럼 남자들은 다 예뻐. 이거 추상적이잖아요. 안 믿기죠. 네. 네. 또 어디가 여자들은 가장 인정하던데 다 예쁜 건 알지만 이렇게 하던데 근데 여자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다 예쁜 건 알지만 그 중에서도 코냐 눈이냐 입술이냐 이렇게 콕 그래서 어디가 바라는. 예쁘냐고요, 제일. 갑자기 아무 생각이 죄송합니다. 시작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항상 저는 숫자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삼촌은 늘 그쵸. 숫자 숫자. 얘기했거든요. 그걸 네. 얘기하라는데 왜 이품을 얘기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앞에 재밌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숫자입니다. 숫자, 네, 네.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 회장님은 어떤 점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런 일단은 이제 실수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다 보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설명과 스토리를 잘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그냥 나는 만약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그냥 설명을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항상 나는 성실하게 살아오려 노력했고 주변 사람도 나의 성실함에 대해서 항상 좋게 봐주었고 그런 성실함으로 항상 좋은 성과를 올렸다. 이거를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설명이 될 수 있는 그치. 거고 이제 구체성이 되려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육하원칙이 어느 정도는 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내가 어떻게 아주 했는가에 기본인데 대한 그걸 부분,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해서 좀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쓴다는 건 뭐냐면 좀 스토리를 써라.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 정도의 어떤 영역 정도는 나와줘야지만이 어느 정도 좀 이게 설명이 아닌 좀 스토리가 될 수 있다고 자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늘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소설가가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글을 쓰고자 하는 작가가 지금 입사 지원서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소설 쓰지 마라. 그래서 또 미사옥을 쓰는 친구도 굉장히 좀 많아서 너무 추상적인 문학적 얘기하고 표현. 글은 너무 잘 썼고 예쁜데 핵심이 없는 거죠. 삼성에서 이번에 빅데이터 활용해서 자기소개서 평가할 때 미사여고 장황수 씨가 전부 다 감점 줬다고. 그러니까 네, 이건 강조를 그래서 했습니다. 면사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감점 요소가 되지 않도록. 네. 도대체 사례는 몇 개나 써야 되나요? 500자 기준 하나씩? 어떤 사례가 가장 여기에 딱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특이한 사례를 본능적으로 좀 관련돼서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자기들 스스로 시시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 중에 보물 같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그걸 들면- 어떻게 찾아냅니까? 자, 우리가 또 가장 실수를 많이 했다라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얘기했던 게 장단점이에요. 저도 사실 누가 단점 물어보면 얘기하기 싫습니다. 네. 장점 얘기하고 싶죠. 그죠? 근데 그런데도 기업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 저는 솔직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단점은 용기인 것 같아요. 자기의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그래서 저는 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네. 다만 대가 나와서 다행이에요. 네. 좋겠는데, 네. 다만 좀 그 회사는 팀워크라든가 어떤 조직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다 이런 거는 좀 금기되는 거, 뺐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이라는 건 빼야 한다. 뭐 단점 같은 걸 쓸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다양한 단점이 있지만은 자신의 다양한 단점을 모아보고 그냥 거기서 가장 덜 치명적인 걸 좀 쓰라고 얘기합니다. 단점이 아닌 걸 쓸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점 같은 단점은 일단 쓰지 않는 게 정석이고 그냥 단점 중에서도 약간은 그래도 나한테 좀 데미지가 덜 갈 만한 것들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선택하죠? 그거는 일단은 예를 들면 어떤 친구 만약에 자신의 가장 주된 성격이 이기적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기적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죠.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또 내 성격 중에서 뭐 다소 약간 좀 급한 성격이다, 좀 조급한 부분이 있다. 이 조급함이 아주 어떤 뭐 분야에 따라 해석은 달라지겠지만은 아주 또 치명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그 중에서도 그 상대방한테 좀 더 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 가지고 그럼 써야 제가 되지 좀 않을까. 여쭤볼게요. 두 분 네네네. 약간 릴레이 형식으로 치명적인 단어를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기적인, 이기적인 그거 쓰지 말아야 되고.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표현. 네, 네. 아, 장점이자 단점이다 이런 말씀 안 된다. 예, 그리고요. 너무 책임감이 강한, 너무 너무나 완벽하다든가. 그쵸, 치명적인 또 오히려 나중에 장점으로 승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그거는 단점도 아니다. 또 뭐 너무 느려서 느려서. 예, 그것도 그렇네요. 체력이 약하다. 체력이 약간. 네. 벌써 많은 것이 나서 또 한 번 더. 사람들과 어울리기 좀 어려워하고 있는. 아 그러면 저도 안 뽑습니다. 진짜 그런 거 네, 꼭. 실제로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네. 그래요.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회장님을 따라가기는. 근데 사실 사람들은 단점 투성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것 중에서 증거를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단점 투성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현명하게 그래도 너무 과한 단점은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가 한 14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그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아. 아주 기초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저희가 콕콕콕콕 찝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눴고 지금 한 8가지 정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학생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장점은 3분의 2 쓰고 단점은 3분의 1 써.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거 아주 좋습니다. 너무 이제 또 단점을 강조하면 안 되니까요. 그쵸.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 장점이나 이런 걸 좀 쓸 때 너무 다른 사람을 너무 비난하는 듯한 식의 그거 어떤 안 문제가 되죠.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네. 너무 깎아내리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다는 식의 어떤 맞아, 표현들이 그것도 다른 사람은 문제였는데 나만 잘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진짜 나 때문에 딴 애들이 진짜 잘하기 문제죠. 그거는 시작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거죠. 그게 그쵸, 그거야말로. 그쵸. 그다음에 동료 의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례를 또 저희가 많이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사례는 몇 개나 써야 됩니까? 근데 사례는 저는 정답은 없는데 500자 기준으로 하나씩 뭐 저는 500자 이렇게, 기준 하나씩? 500자일 경우에는 뭐 하나, 그렇죠. 1000자면 2개, 뭐 이 정도. 왜냐하면 기업에서 그 사례를 쓸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스타라고 아실 거예요. 네네. 뭐 그러니까 시츄에이션, 뭐 타겟, 액션, 리절트 이거를 한 사례로 다 쓰려고 그러면 500자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사례가 아닌 사례와 설명을 이제 또 다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또 발생한다는 것과 네.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은 다양한 사례를 쓰는 친구도 있습니다. 뭐뭘 하면서 뭘 배웠고 또 어디서 뭘 하면서 또 뭘 배웠고 계속 사례를 쓰는데 이건 뭔가 뭐랄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의 어떤 키워드를 강조할 때 한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보통 쓰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례를 정리를 하는데 어떤 사례가 가장 여기에 딱 맞을까요? 저는 그 학생들이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시시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 중에 보물 같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그걸 들면-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누구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런 것 같아요. 그 특히 영업이나 이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특이한 사례를 봉사활동 간 건 남들이 다 간 거거든요. 뭐 과에서 실습을 갔다 이런 거는 남들이 다 가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나는 누구의 팬클럽 회장을 했다 뭐 이런 사례도 굉장히 좋았던 거고 특이한 게 없다 그러면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그냥 자신감 있게 쓰고요. 평가는 그쪽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서로 평가를 해서 야 이거 별로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도 되게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사례에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네. 좀 문제 해결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회사란 그 자체가 좀 이제 부족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그다음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어떤 지식이 부족하고 항상 또 사람이 부족하고 근데 항상 또 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런 상황, 내가 조직 활동, 뭐 동아리 활동이든 아르바이트 활동이든지 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부족했던 것을 내가 좀 해결했던 경험, 시간의 부족함을 어떻게 내가 해결했는지, 인력이 부족,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사례로 쓰게 된다면 뭔가 회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서 평가를 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능력이 있어 보인다는 느낌을 좀 줄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측면에서 질문도 유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했니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소서의 어떤 노하우. 자기소개서 이전에 왜 지원서에 쓰는 것도 질문 유도하는 게 좀 있었어요. 네네. 뭐냐면 특기나 취미 쓰는데 면접관들이 궁금해서 실제로 물어봤던 게 그겁니다. 특기 한 소절. 어때요? 한 소절. 질문 던질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한 소절이 뭐냐? 아 저는 노래를 한 소절만 확실하게 합니다. 해볼래? 뭐 이렇게 돼서 노래 한 소절 확실하게 해서 좋은 인상 받은 것도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취미 중에 손편지 쓰기라고 또 있었어요. 우리가 뭐 취미하면 여행 독서 보통 이런 거 쓰는데 손편지 쓰는 게 뭐냐 그래서 질문을 던져서 손편지를 통해서 나는 뭐 이렇게 뭐 꼼꼼함도 키우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뭐 친구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꼭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원서에서도 있다. 이력서에 빨간 펜 좀 치면서 이건 분명 질문 나온다. 네, 한 그거 가지 필요할 했습니다. 것 같아. 한 예, 가지. 잘하셨어요. 자 회장님. 저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숫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라고 했는데 숫자를 보게 되면 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좀 관련돼서 좀 더 집중하게 되고 그걸 보고 좀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몇 퍼센트의 성과를 뭐 이루었습니다 하게 되면은 좀 그런 부분을 보고 이걸 어떻게 했는지를 좀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궁금하죠? 때문에 네. 약간 숫자를 많이 쓰는 것도 뭔가 상대방들 어떤 질문을 유도하는 어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례 안에서 숫자들을 잘 그쵸. 집어넣으면 궁금해서 묻는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했는지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품판 사례가 관심 많이 끄는 것 같아요. 발품판. 저는 요즘 은행이 뭐 지점이 통폐합되는 그런 속에서 지점장님들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뭐 홈페이지 보고 최고다 이렇게 많이 써오는데 저는 우리 동네에 다 돌아다녀봤다. 그랬더니 아쉬운 점이 몇 가지 보이더라.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여기에 쓴다. 뭐 이런 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뭘 봤어? 뭐 이런. 그렇죠. 궁금해서 네, 물어볼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자소서, 이력서를 쓰는 건 우리가 뛰는 놈이야 나는 놈. 그죠. 우리 면사보를 봤던 친구들은 이걸 보고 요거만 쓰는 게 아니라 체크, 질문 가능해서 네, 그것까지 연습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중요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저희도 이런 화이팅의 기운을 담아서요. 이 14명의 학생들을 한번 이렇게 면밀히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이런 점을 참 잘했어요. 왜 우리가 도장을 찍어줬는지 네. 그 점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 적극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학생회장님께서 참 네. 그 상황이라면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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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저 교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LG 하우스 대 KCC입니다. 건축 자재 생산 기업이죠. 네. 우리 두 기업의 첫인상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사실은 집에 들어가서 살기만 했지 그렇죠. 지금 키워본 적이 네네. 없어서 맞아요. 모르겠긴 하거든요. 네, 저도 이해야 동물이니까 이게 살아보기만 했지 뭐 우리가 만들 일은 없잖아요. 우리 산이 학생은 훨씬 그쵸? 알 수도 있어요. 혹시 물어볼까요? 누구예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왜냐하면 저희 네. 외삼촌께서 오. 이제 건자재 기업을 사실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하긴. 깨알 홍보를 하면 네네. 충청북도에서 큰 이제 골재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대단하시네요. 네. 그럼 좀 운영을 하고 계시면 전반적으로 산이 학생 걱정이 없네요. 저는 저희 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그렇죠. 외삼촌께서 외삼촌 거기 하시니까 때문에. 외삼촌한테 좀 잘하고 평소에 이렇게 전화 자주 넣고 매달 그래요? 매주 자주 이렇게, 자주 좀 주말마다 전화하세요. 그러게요. 요새 들어 이제 좀 경제적 관념이 생겨서 그런가 기가 막히네. 전화도 자주 저런 기회 잘하고 드리자. 있네요. 사실 수많은 기업이 있었지만 건축자재 하면 또 우리 백수형이랑 이미지가 되게 잘 맞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건축 네. 기업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잘 맞는 것 같고. 제가 인문학 전공했다 그러면 많이들 놀라세요. 그러게요. 건축하고 토목공학과 되게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니십니까? 아니면 약간 이제 연극영화과에서 무대 세트 만들고 이러고 잘 어울린다 그러더라고요. 역시나 건축이네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건축 업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현황이나 그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소비재 기업들만 주로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네. 이런 산업재 기업에 대한 안목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 여러 가지 그 자질들,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재 관련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생산하고 또 건설사에 공급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 보면 KCC, 근데 KCC가 건자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자재 매출 비중 한 40% 정도 되고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한 60%가 건자재 몰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매출이 KCC 매출이 한 3조가 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하우시스도 한 3조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비중이 커요. 근데 최근에는 하우시스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15년도 비중을 보면 KCC는 영업이익률이 한 9% 정도 되는데 LG 하우시스가 5% 정도 되거든요. 그 이유가 오히려 LG 하우시스는 해외 매출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KCC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과점 사업에서 많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익률이 높은 편이고요. 이따가 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전통적인 건자재 외에 다른 산업들까지 지금 아우르고 있는 복합 소재 사업으로 그런 비즈니스로 끌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학생 현장 취재는 좀 어땠나요? 이번 현장치는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해봤냐면 네. 사실 제가 중앙대학교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중앙대학교 캠퍼스 네네. 또 중앙대학교 학우분들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했었으니까 네. 표본도가 사실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소한 기업인 만큼 이번에는 제가 동창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창회가 또 다른 의미로 또 굉장하거든요. 그렇죠. 또 썸남 얘기하려고 그러죠. 이제 우리 여러분, 모두가 예상이 됩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클럽 가는 게 낫지 동창회가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 네, 꼭 주의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일단은 친구들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강산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친구들과 공덕 족발을 먹으러 왔는데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음식을 먹으면서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KCC 내 LG 하우스 대결 시작해볼게요. 아무래도 LG가 대기업이고 사람들 인식도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LG가 더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KCC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KCC가 요새 좀 발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KCC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남고예요? LG를 좀 좋아하는. 제가 공학인데 남자친구들만 입어요. LG를 왜 좋아하세요? LG가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마케팅적으로는 좀 많이 좀 약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실적으로는 막 세계적으로 좀 선두로 막 달리고 있고 관심이 많으시구나. 저는 KCC가 유리나 신소재 섬유에 대해서 뭔가 미래가 조망이 있는 기업이라서 그래서 이제 선호하는 기업입니다. LG 하우시스랑 KCC. 기업들이 약간 생소한 네, 저를 잘 모르겠네요. 그 두 기업. 아 그래요? 둘 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통계학과. 솔직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뭔가 관련성이 들어본 없기 기업.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마 KCC를 광고나 부품 쪽으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결과는 좀 어땠나요? 제 예상이랑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삼촌의 어떤 기업을 봤어서 그런가 사실 KCC에 우세를 예상했는데 아닌가요? 결과는 LG 하우시스의 승리로 좀 특이했거든요, 저도 결과가. 저는 심지어 KCC가 스포츠단도 하고 있고 이미지도 좀 네, 더 네. 친숙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예상 저도 밖의 참 좋아하는 특이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엔 좀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을 한번 조사해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학 친구들이 아니면 이런 건자재 기업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좀 기업의 친숙함, KCC보다는 이제 LG라는 기업을 좀 들어본 친구들이 많아서 아마 LG의 손을 좀 들어준 것 같아요. 네. 아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취향 저격수 백수형. 네. 당신의 마음에 층간소음처럼 울려 퍼지는 남자. 오늘 되게 어려웠어요. 네, 오늘 진짜 제가 봐도 좀 갖다 붙인 티가 나네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요즘 근데 층간소음 문제가 너무 심하긴 해요, 진짜. 맞아요. 좋은 조건이죠. 오늘 이야기할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비디식이죠. 그렇죠. 네, 제가 또 하나 그래서, 또 네네. 이제 뒷걸음 주시다가 지루를 한 마리 잡았네요. 네. 백수의 노트! 네. 먼저 LG 하우시스. 네. LG 하우시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왜요? 그냥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래요? 왜? 처음인데 왜 이유가 어디 있어? 처음인데 죄송해요. 못 들어봤으니까 처음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들어봤어요. 지인이라는 브랜드는 들어봤어요. 가구 아닙니까? 이거 저도 이게 근데 보면서도 무슨 광고일까 싶었거든요. 지인, 말도 확실한 안 거는 이영애 씨 얼굴만큼은 너무 아름다워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다는 거. 아파트였나? 그쵸, 저도 뭔지 집이랑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쵸. 뭘까 싶었어요. 그러게 지금은 이서진 씨가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였는데 네, 이 지인이라는 브랜드로 저희에게 많이 친숙해지지 않았나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쌤 그 LG 하우시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방송 보는 분들이 오늘 방송 좀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데 여성 문과 학생들은 건자재 뭐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전혀 지원 안 할 그죠?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내가 이제 뭐 패션이라든가 유통 이쪽 많이 쓰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하는 회사들이 석고보드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구직자들 중에 석고보드를 팔기 위해 태어난 친구들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좀 넓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가 15년도 2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년도 때도 2조 6천억이었으니까 약간은 좀 매출 상태는 답보 상태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1,500억 정도. 근데 13년도에도 1,100억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약간은 좀 발전한 수준이고요. 매출 비중은 건자재가 이제 한 60% 정도. 그다음에 고기능성 소재,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특수 소재 같은 것들도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비중이 한 36% 정도 됩니다. 회사의 좀 역사를 살펴보면 2009년도에 LG 화학에 이제 산업재 사업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분할돼 가지고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영애 씨 나오는 광고도 그렇고 이서진 씨 나오는 광고도 그렇고 예. 좀 자연주의를 표방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창업 역시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통적인 산업재라기보다는 약간은 또 소비자들한테 친숙한 그런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수건설 경기가 좀 위축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뭔가 특화되어 있는 건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고 디자인의 퀄리티의 차별성 안 그러면 좀 친환경
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13년도에 지니아 벽지, 이 벽지가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입체 동조 엠버 공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보는 벽지 외적으로 좀 입체적인 디자인 자체의 차별성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일반적인 건자재가 아닌 무언가 좀 차별성을 갖고 있는 그런 건자재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 조금 생뚱맞은 단어일 수도 있어요. 뭐죠? 네, LG 하우시스에는 네. Almost Paradise F4가 있습니다. 이민호 있습니까? 뽀뽀는 남자인가요? 네, 이민호. 아니요, 이 F4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F4가 아니에요. 뭐요? 약자가 네. Focus, 네. Fun, 원. Fair, Fast. 와. 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 이제 네. 집중을 하면서도 fun, 재밌게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fair, 공정하게 하면서도 빠르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이제 회사의 이제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F4는 불가능한 이야기네요. 네. 빠르게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페일이네요. 페일. 아니 뭐 잘 되면 판타스틱이겠죠. 판타스틱이요. 잘 되면 판타스틱이죠. 좋네요. 일단은 뭐 지금까지 여러 기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LG 하우시스의 그 F4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이 회사 내부적인 슬로건 같은 걸 걸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또 여기도 이제 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자재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좀 딱딱하고 보수적이지 않을까 그런 식견들을 임직원들도 갖고 있고 지원하는 구직자들도 갖고 있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재 기업들의 뭔가 좀 딱딱한 이미지를 바꾸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패스트, 그러니까 건자재라는 상품들이 휴대폰 상품들처럼 기술적 변화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강조하고 있다. 또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라 좀 펀 경영, 다시 말해 임직원들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기업 문화도 우리는 갖고 있다. 또 이제 페어라는 게 이제 공정한 윤리 경영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경영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제 포커스는 또 한 분야에 좀 집중해서 전문성을 함양하겠다. 결국 뭐냐면 뭐 오늘 나온 이 부분들이 꼭 뭐 LG 하우시스의 아주 특화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저 기업만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의 이야기들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갖춰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소서를 쓸 때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인재상의 여건들을 알고 이제 많이 기재를 해요. 그래서 요것과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사실 오늘 나왔던 이 4가지 주제들은 아주 어찌 보면 좀 일반적인 소재거리들이에요. 그래서 적을 수는 있지만 또 부득불 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소서 쓰는 패턴은 LG 하우시스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똑같은 페이지들을 그 수만 명이 보게 돼요. 그러면 F4 이거 괜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게 되면 그 내용이 그다지 차별화는 안 되죠. 그래서 인재상을 무조건 알고 가는 건 구직자들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또 매몰되게 되면 또 내가 오히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사실 업계 1위의 그 LG 하우시스인데 이제 다른 기업들의 추격이 솔직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앞으로 어떨지 좀 그런 것도 예상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하우시스 패턴을 보면 건자재 외에 고기능성 다양한 소재에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도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자동차 원단,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트라든가 도어 패널, 그다음에 대시보드 뭐 그런 소재 관련돼서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분야에서 세계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존슨 컨트롤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올해 공급자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아직 이 부분은 그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해당 분야에서의 점유율은 한 10% 후반부 정도이고 글로벌 3위인데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LG의 미국 지역의 또 현지화 투자 한 500억 정도의 투자도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 기본의 전통적인 우리나라 건축회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건자재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재를 만들다 보면 다양한 소재에 대한 소재 자체의 제조 경쟁력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타 산업에도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LG 하우시스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될 것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디딤돌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LG 하우시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KCC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야죠. 저는 KCC 농구팀을 보면서 그 현대 걸리버스가 왜 KCC로 바뀌었을지가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요? 바로
탈현대가, 네, KCC는 현대가에서 나왔다. 그래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창업자인 정상영 명예회장이요. 네. 현대그룹 창업자인 이 정주영 명예회장의 막내 동생이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네. 지금 현대그룹 회장이신 현정은 회장님,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또 정몽원 회장님의 부인이시죠. 네. 그분과 이제 시숙의 난을 벌인 주인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KCC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범현대 계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KCC 지금 명예 회장님이 정정 회장의 동생분이거든요. 그래서 범현대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15년도 매출이 이 회사가 한 3조 4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천억 수준인데 13년도에는 3조 2천억이었고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수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요즘 크게 성장하고 있고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률 오히려 하우시스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좀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은 건자재보다는 도료 사업 에서의 최대 강자예요. 그래서 전체 매출 비중에서 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6% 정도 되고 건자재가 약 한 40% 정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현대하면 현대 자동차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현대가 정말 큰 거를 알게 됐네요. 넥센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층간소음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이웃 간에 되게 반목하게 되고 네. 이런 층간소음 문제 KCC가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층간소음 안녕 하면서 네, KCC가 층간소음 줄이는 그런 친환경 바닥재를 지금 생산한다고 나섰네요. 대단한 거죠. 이게 사실 층간소음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사실은. 겪어봐야만 아는 것이고. 겪어는 봤습니다. 네, 실제 봤는데 그 대부분의 층간소음의 1위가 이제 아기들이 이제 걸어다니는 그 소리인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애기들은 걷는 것 자체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는 어쩔 수 없이 그 몸 구조상 이제 뛰는 건데 밑에 층에서 당연히 이게 힘든 일이고 또 위층에서도 그걸 막을 수는 없는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갈등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 층간을 그 학교처럼 만들면은 좀 없어질 텐데 근데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두께는. 맞아요. 그래서 이 빨리 층간소음이 뭔가 이런 게 자질적으로 약간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녹화하다가도 이 층간소음 뉴스가 지금 한창이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그렇죠. 저도 봤어요. 층간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살인 사건이 또 일어난 아주 심각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라질 수 있는지 진짜 이런 방금 그 KCC의 이런 바닥재가 이런 걸 좀 잡을 수 있는지. KCC 같은 경우에는 숲소리 휴라는 이런 브랜드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 콘크리트 맨바닥 대비 한 33% 정도의 충격은 감소 효과가 있다. 그래서 뭐 장난감 떨어지는 소리나 가구 이동하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건자재 회사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죠.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야 좋아지겠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원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방음이 굉장히 안 되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동일한 상황이죠. 그래서 건설사의 노력까지 같이 병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건자재 회사가 좋은 소재를 만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또 그거를 운영하는 건설사들의 공사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 진행되는 규칙들 그리고 또 일반 우리 아파트 거주민들의 마음가짐들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아이를 처가에 맡기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항상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는 그 저희 처갓집 아랫집 사는 집에 뭐 선물도 보내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차피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래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우리 아파트의 좀 거주 문화가 좀 바뀌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랑 친한 형님 한 분은 위에 층 애기가 하도 뛰고 해가지고 작은 케이크 예쁜 걸 들고 위에 올라가서 너무 밤에는 뛰지 마 이렇게 하면서 줬더니 애가 그다음부터 절대로 안 뛰더래요. 그게 그 형님은 그 친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형님이 한 130kg에 185cm에 무서워서 김남훈 씨라고 프로레슬러거든요. 그렇군요. 그다음부터 애가 안 뛰라고. 그러니까 케이크 사지 않았어도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고 했는데 애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겁이 나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었죠. 형도 층간소음 좀 겪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위에 층 애기가 떠들고 이런 일이 없었던 게 위에 층 애기를 이사 오자마자 만났어요. 애기 엄마랑 같이. 그래서 같이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위에 층 엄마가 이제 애기가 떠들 때마다 너 밑에 층 형이 이놈한다라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차단을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는 거의 울던 눈물도 뚝뚝 치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무섭네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한국 기업
기업상 네. 기업 문화상으로 야근이 좀 되게 일반적이라고 들었는데 야근이 적다. LG랑 KCC도 이런 기업도 해당이 되는가? 그런 기업 공개적으로 이제 개방되는 이제 정보들 외에 뭔가 이제 아직 이제 알려지지 않은 전망이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아, 이제 기업에서 그러한 새로운 아이템들이 있는지. 개발되는 두 기업이 잘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 두 기업 중에 어떤 걸 더 제가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아,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게좀 궁금해요. 두 기업이 둘 다 독과점 성향이 있는데. 아, 한국에서 지금? 네. 예. 제가 잘리진 않을까요? 들어가기 전부터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네. 입사하기 전에 잘릴 걸 걱정하는 친구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게요. 어떤 질문들도 있었죠? 학생들이 지금까지 했던 취향저격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생소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사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이런 건자재 기업에서는 입사하고 싶으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무슨 토목 자격증을 따야 되나? 저 정말 네. 궁금하게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인지. 예. 전공을 이제 뭐 고분자라든가 재료나 화학으로 했던 네네. 친구들은 전공 관련된 역량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조 생산하고 있고 아까 얘기 나왔던 특히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아주 집중하고 있는 소재가 탄소섬유인데 그러니까 지금 경량화 이슈를 따라갈 수 있는 재질에 대해서 자동차 소재 뭐 이쪽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학부 시절 그런 좀 신소재에 대한 그리고 여러 재질들의 공법들을 이해하기 위한 좀 현실적인 노력들을 했다. 그래서 연구실 생활을 하면서 뭐 그런 재질을 내가 뭐 만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강점으로 어필되죠. 근데 문과 학생들이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이제 건자재 회사를 쓸 때 문과 학생들이 이제 그 친구들은 영업 직군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 영업의 특수성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제품들은 그냥 붕어빵 찌듯이 막 찍어내가지고 파는 건데 아파트 현장에 특징이 있을 거예요. 공사 현장에. 그러면 그 공사 현장이 최적화될 수 있는 제품이 공급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딜리버리가 중요해요. 자, 건설 현장은 그 공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해요. 그럼 적재적소에 정확한 양과 정확한 품질의 건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책임감도 요구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건자재 영업을 내가 쓸 때 건자재 얘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런 B2B 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나의 간접적 경험을 면접장이나 자소서에 많이 녹여내야 한다. 아하. 또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건 제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요새 인턴이나 아니면 이제 채용 지원서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기업은 사실 정말 다양한 계열사가 올라오는데 KCC가 유독 잘 안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외삼촌이 또 근무를 하셨었으니까 친숙해서 한번 지원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검색을 못한 건지 아니면 원래 늦게 뜨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원래 좀 늦게 뜨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KCC 건설 공고만 아마 좀 많이 보였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요즘 기업들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면접이 겹칠 때가 있어요. 근데 면접이 겹쳐서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를 보면 이제 비슷한 색깔들의 기업들의 면접이 겹칠 거예요. 추정컨대 아마 그 채용 담당자들이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GS 리테일을 쓰는 친구들은 BJ 리테일을 100% 쓴단 말이죠. 그럼 이 친구들은 만약에 또 인재상도 물론 다르지만 그 직무적인 역량은 비슷하게 요구를 해요. 근데 만약에 둘 다 합격하게 되면 양사 간에 나중에 요즘 그래서 뭐 몇몇 기업들이 효성도 그렇고 예전에 CJ도 그렇고 대학교 전형처럼 예비 합격 뭐 이런 번호들도 주거든요. 왜냐하면 동반 합격을 하게 되면 빠져나가요. 그런 부분들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도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살짝 좀 피해서 늦게 오는 기업 중에 하나가 KCC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꼭 뭐 하반기도 마찬가지예요. 9월 달에 몰리지만 좀 늦게 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뭐 9월 달에 몇 개 쓰고 떨어져서 나 이제 시즌 끝났다. 그렇게 좀 지레 겁먹고 빨리빨리 포기하는 버릇들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요 산이 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산이 학생도 그렇고 많은 질문들 이렇게 해주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
딴 거 물어보는데 뻥치지 마라. 얼마 주는지가 제일 궁금하지 않느냐. 네,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네요. 아유, 사이다다. 그렇죠. 네. 네. 연봉 수준을 보면요. 그러니까 사원급 한 평균치로 접근을 해봤을 때 KCC가 뭐 한 3,800 정도, 그리고 LG 하우시스가 한 4,000 정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좀 장치 산업이나 건설업 이쪽이 상대적인 뭐 유통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보다는 연봉 수준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기업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전형들을 보면요. LG 같은 경우에는 생산기술, 환경관리, 설비관리 주로 이공계들 채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뽑았던 전공들은 고분자, 화공, 기계, 환경 이쪽으로 다양하게 뽑았고요. 근데 특수한 건 청주, 울산 이런 근무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조업체들은 지방에 근무지가 있기 때문에 뭐 울산 공장을 그러니까 면접장 가서는 뭐 무조건 적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압구정동에서 뭐 평생을 살아왔던 그런 좀 이미지가 있는 아이들에게 울산 공장 가서 너 혼자 잘 있을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또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 근무를 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내구성과 열정을 좀 답변할 수 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필요하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그 이제 한간의 소문 카더라를 좀 알아봐야겠죠, 이제 백수요. 네, 문득 제가 갈 길은 건자재 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군요. 네, 먼저 건자재 영업은 건축 관련 전공자들이 유리하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실제로 지금 건축 토목, 건축학 이런 부분들의 학생들이 요즘 취업이 되게 힘들어요. 건설업계가 너무 많이 안 뽑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범주를 넓힌다고 하면 건자재를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건설 현장에서 좀 일을 해봤다. 안 그러면 거기서 직무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설계, 시공, PM, CM 뭐 이렇게 건설업에 이런 전문적인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 학업 이력이 있다. 라 치면 앞으로 그런 산업에서의 뭔가 고도화된 기술적 작품을 잘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내비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영업적 자질에 대한 또 다른 경험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 중에 내가 좀 어학적인 능력이 있다. 안 그러면은 세일즈 감각이 남들보다는 뛰어나다라고 하면은 건설업 도전과 병행해서 서브 플랜 정도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카더라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번엔 LG 하우시스입니다. 네. LG 하우시스는 외국어 면접을 진행한다. 카더라. Is it true? 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정말요? 있었어요.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아마 지금 해외 매출비 중에 3분의 1이라 되는 하우시스니까 글로벌 시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시장은 이제 해외 자동차 메이커들 아까 뭐 존슨 컨트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개발을 하는 친구들도 그런 시트에 탑재될 수 있는 기본 소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시트 개발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서 내가 만약에 LG 하우시스에서 예를 들어 존슨 컨트롤한테 소재를 판다. 근데 뭐 미국에 있는 존슨 컨트롤 마이클한테 전화해서 3시간 정도 수다 떨어가지고 걔를 뭐 현악시켜서 물건 팔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소통이 안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보긴 보는데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영어 강사 뽑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접은 대부분은 이제 패스 페일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역량을 보고 이 정도면 글로벌 소통 가능하겠다. 그런데 전체적인 건 다 좋은데 이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라고 하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또 영어에 대한 영어 면접 얘기가 나오면 또 아이들이 거기에만 또 매몰되는데 그렇게는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G 하우시스와 KC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두말 할 거 없이 KCC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미래를 보는 눈도 필요하지만 현실을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KCC가 신소재를 개발하는데 이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KCC란 기업이 참 현실에 잘 맞는 기업이구나 싶어서 KCC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자, 있으면 KCC 한 표. 또 KCC 채용 공고도 뜰 수 있으니까 잘 그쵸. 준비했다가 스크린샷을 해서 제가 이제 서류에 한번 그래요. 아유, 알겠습니다. 해봐야죠. 자, 우리 백수영은요? 저는 LG 하우시스에 한 표를 또 던지고 싶습니다. 왜죠? 제가 맞게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KCC보다 LG 하우시스가 좀 더 이제 새로운 시장, 또 새로운 분야로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도전적인
이게 1인자가 도전적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맞아요. 친구들을 한다는 예, 게. 예. 네, 그런 면에서 저는 LG 하우시스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그 홍쌤의 꿀팁 하나 부탁드립니다. KCC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9%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9%? 지금 코스피 상장자들의 보통 평균치가 4.5%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와요. 높은 거네요. 굉장히 높은 거고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건 지금 건자재 회사가 이런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산업이 좀 정체기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리고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소재에 관련돼서 도전을 하고 LG화학이라는 계열사들 간의 시너지, 그러니까 계열사들 간의 같이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또 성장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LG를 쓰는 친구들은 하우시스만 쓰지 않죠. 세 군데를 결정하게 되고 그중에 아마 하우시스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KCC는 시즌 말미에 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뭐 어차피 두 회사 같이 쓸 거거든요. 건자재 관심 있는 분들은요.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을 도전할 수 있게 오늘 방송을 보면서 건설 장비, 그러니까 건자재라는 건 아마 처음 듣는 구직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건설 필드에서 필요한 부품이 있다고 하면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다양한 제조 산업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 또 그런 기업을 만드는 히든 챔피언들이 많을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컵을 넓혀보는 그런 또 디딤돌이 오늘 방송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